친구들 안녕. 김야곱 선생님이야. 아동 복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 책을 너네들이 피고 선생님이 차근히 알려줄게. 좀 차분하게. 그래, 아동 복지에 대한 그런 법적이고 그런 이론적인 개념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 아동의 행복과 추구하는 그런 기본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단원에서는 세 번째, 아동 복지의 그런 이론적인 그런 개념을 기초로 영유아의 그런 행복과 기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게 이 단원의 학습 목표야. 그래서 우선은 8페이지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이 봤었을 땐 이 소단원의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다 써 있어. 인간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 한다. 아직 성인으로 완성되지 않은 아동기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아동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 속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여야 미래의 민주시민으로서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즉, 인간은 안전하고 행복한 그럴 권리가 있는데, 아동 같은 경우는 행복해야 되나? 아니야. 아동 같은 경우는 행복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을까 없을까? 똑같이 있단 말이야. 아동 또한 사람이고. 근데 그 아동에 대해서 너무 어른들이나 그런 부모들이 아동을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동 무조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그런 UN 그런 권리에 의해서 아동의 그런 소유물이 아닌 아동을 있는 그 자체로 존중해주고, 아동의 행복과 그런 안전과 그런 편안을 유지시켜야 된다, 그런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일단 첫 번째, 아동 복지의 정의가 나왔는데, 아동 복지의 정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아동이 무엇인지 우선 알아야 되겠지. 아동이 뭐냐? 9페이지 가운데 나와 있는데, 아동은 어린이, 어린 자녀, 영유아, 유아, 청소년, 미성년자, 소년 등의 용어를 이렇게 함께 쓰고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동은 성인에 대응하는 의미이고, 인간의 성장 발달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고, 성인이 될 때까지의 그런 미성수, 그런 미완성된 그런 상태를 선생님이 아동이라고 그랬었지. 그래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법적인 그런 관점에서 나와 있는데, 뭐 아동복지법이나 헌법이나 영유아보호법이나 모자보건법이나 뭐 유아교육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 이렇게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맨 밑에 결과론적으로 아동은 성인이 되는 발달 과정에 있으며 고유한 인격을 가진 보호와 권리의 주체가 되는 18세 미만인 자로 이렇게 규정이 된다 했잖아. 너네들은 지금 몇 살이지? 맞아, 너네들 아직 17살, 만 한 15살? 16살? 생일 지난 친구들 16살 될 수도 있겠지. 그래, 너네들이 지금 다 아동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이제 그 뒤에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이런 범위들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아동 복지의 정의가 있어. 아동 복지는 어떤 거와 어떤 거의 합성어일까? 맞아, 아동과 복지의 합성어야. 그래서 아동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아까 뭐 미완성된 그런 아동들, 뭐 18세 미만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 복지라는 게 뭘까? 복지, 책에 나와 있듯이 복지는 잘 지내다, 순조롭게 되어가다, 즉 편안한 상태라는 거야. 그래서 아동 복지라는 뜻은 아동이 편안히 잘 지내는 그런 상태, 아동의 행복한 삶,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 이제 아동 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아동 복지란 18세 미만의 그런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해. 그래서 이거를 광의적인 개념이랑 협의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광의적인 개념이랑 협의적인 개념이라는 게 뭘까? 너네들 예를 들어서 황리단길에 간다고 생각해봐. 여기 옆에, 경주 옆에 황리단길에 간다고 했었을 때 주차장에 이런 팻말이 있는 걸 친구들은 봤을 거야. 어떤 팻말이냐면,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좀 다른 곳으로 주차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협의, 이 협의의 개념의 그 협의인 거야. 즉, 협의라는 것은 좀 약간 좁은 의미의 그런 개념이고, 광의적인 개념은 좀 약간 넓은 의미의 그런 개념인 거야. 일단 여기까지 이해했지, 친구들? 일단 첫 번째로는 광의적인 개념 같은 경우는 아동 복지라는 게 뭐 모든 아동의 안녕을 위한, 안녕이라는 것은 약간 편안한 그런 상태라는 걸라고 선생님이 말했지. 그래서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발달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모든 그런 포괄적인 노력을 말하는데, 이게 광의적인 개념이라서 넓은 의미고, 이 안에서도
뭐 아동복지법에서는 뭐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자라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으로써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 아동복지에 나와 있는 그 아동의 모든 아동은 특수아동이 포함될까 안 포함될까? 맞아. 특수아동 또한 이 모든 아동에 포함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특수한 개입을 하여야 하는 특수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까지 포함돼야 하는 게 이 아동복지의 이 아동이야, 이 대상이. 그래서 아동복지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아동 같은 경우는 약간 부모의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은 유엔 권리 협약에 의해서 아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약간 이렇게 큰 변화를 가지고 왔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하면 되고, 협의적인 개념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좁은 의미라 그랬지. 아동 복지의 그럼 협의적인 그런 개념은 부모가 자녀 양육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지역 사회가 아동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아동에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 선생님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키워드는 서비스인 것 같아. 그래서 아동복지의 개념을 대상 연령, 대상 범위, 이념, 서비스의 주체, 국가나 사회 제도 등의 그런 다양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 또한 실행에 있어서는 약간 방법이나 그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왜냐하면 대상 연령에 따라서 좀 예를 들어서 17세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7세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 방법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회적 제도와 그런 서비스 관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면 뭐 아동복지 서비스도 아동복지 안에 들어가는 거고, 아동을 지원하는 것도 아동복지 안에 들어가는 거고, 아동을 보호하는 것도 아동복지 안에 들어가는 거고, 아동 보호 서비스 또한 아동복지 안에 들어간다는 거야. 여기까지 아동복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선생님이 내내 말했던 게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뭐야? 맞아, 행복이야, 행복. 너네들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해? 맞아. 뭐 잘 때 행복한 친구도 있고, 먹을 때 행복한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행복한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행복이 있는데, 행복이라는 게 뜻이 뭘까? 행복이라는 건 자신이 원하는 욕구나 욕망이 충족되어서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즉 행복이라는 것은 해피니스. 너네들 레드벨벳 노래 들었지? 해피니스 노래가 행복인데, 아무튼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 있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면서 희망을 그리는 좋은 감정의 상태,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행복이래. 그러면 아동들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 맞아, 아동들은 뭐 선물 받을 때도 행복하겠고, 뭐 잘 때도 행복한 친구들도 있겠고, 뭐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칭찬받았을 때 행복하는 친구들도 있겠고. 즉 그런 행복이 어떤 것인지 일단 알아야 되고, 행복에 따른 그런 기본권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그러면 아동들은 행복을 받아야 될 보장이 있을까 없을까? 맞아, 있단 말이야. 아동들 또한 행복을 받아야 되는 보장이 있단 말이야. 11페이지 중앙 보면 아동 또한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행복함을 느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존재이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야. 가장 중요한 문장이고, 이 아동이 행복해야 될 그런 권리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 일단 이것만 알면 돼.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아동의 행복은 헌법, 아동복지법, 어린이 헌장 등에서 아동복지의 목적을 밝히면서도 아동의 행복을 보장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권리를 말하고 있어. 그럼 권리들이 다 비슷비슷해. 결과론적으로 선생님이 말을 해주자면 아동의 행복을 주로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이런 베이스를 깔고 있으면 이거를 이해하는 데 되게 쉬울 거야. 일단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여기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들에는 아동이 포함될까 안 포함될까? 맞아, 모든 국민 안에는 아동이 포함된다는 거, 이거 일단 잘 알면 돼. 그리고 자신의 행복 추구와 인간다운 그런 삶을 누릴 권리가 있을까 없을까? 아동들은 맞아, 있어. 그리고 헌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으로써, 결과론적으로 말하자면 다 보장 얘기야. 아동의 행복을 보장해야 되고 편안한 상태를 보장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기본권의 약간 원칙이야. 오케이, 다음.
아동복지법에서는 총 4가지가 나와. 뭐 아동은 뭐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아동은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뭐 아동은 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이렇게 고려해야 된다. 모든 활동에 있어서. 그리고 아동은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뭐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권리를 가진다. 결과론적으로는 아동을 보장받아야 될 권리고 행복해야 된다. 이것만 알면 돼. 그리고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에서는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받도록 하는 그런 약간 법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동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위험으로부터 우선적 보호를 받으면서 학대와 착취로부터 탈피해야 함을 말하고 있어. 이 밑에 나와 있어. 이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봐. 아무튼 그렇고, 그 옆에 국제연합이 뭘까? 맞아, 유엔이야. 유엔 같은 경우는 아동의 기본권을 첫째, 아동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두 번째, 가정 환경의 보호권을 받고, 세 번째,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권리, 네 번째, 교육, 휴식, 여가 및 문화 활동에 관한 권리, 다섯 번째, 위급한 상황 및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뭐 부모님의 보호도 여기 안에 일단 기본적인 요소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뭐 안정된 가정, 그런 경제, 주거, 그리고 건강과 그런 의료 보호, 뭐 교육, 뭐 다양한 놀이 제공, 뭐 특수아동 보호, 조기 개입.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여기서는 이 밑에 보이듯이 아동은 특별한 존재이고 귀한 존재이라는 거, 일단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내가 볼 때 이 단원에서. 그리고 뭐 아동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주체적인 권리이고, 주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권리에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 주체적인 존재라는 게 뭐냐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주체적인, 스스로 뭐 활동할 수 있고 스스로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는 거야. 그리고 아동기 때 자기 이해 능력, 뭐 타인과 주의, 환경에 대한 뭐 관심과 호기심을 발달시켜서 나가는 시기예요, 이 아동기라는 시기가. 그래서 인간 존엄성과 타인에 대한 존중, 그런 학습, 경험,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동 복지라는 것의 약간 주요 약간 목적, 이거 만든 약간 목적,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맞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동 복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해결하기 위한 거, 이게 문제 해결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한다면, 두 번째는 해결하는 과정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걸 해야 될까? 맞아, 예방을 해야 된단 말이야.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아동 복지는 부모의 자녀 양육의 결손에서 비롯되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개입해서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아동의 행복과 기본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환경이야. 아동을 둘러싼 그런 주변 환경. 그래서 아동의 행복은 건강한 가정에서 이렇게 비롯돼야 되고,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되고, 부모의 역할을 충실히 이렇게 하게 된다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 근데 그런 부모의 역할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개입해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게 아동 복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너네들이 OECD 국가에서 행복 지수가 꼴찌래. 여기 안에서 보면 너네들 경쟁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너네들만 봐도 사교시 수업 끝나자마자 어디가? 바로 급식실 달려간단 말이야. 다 바로 급식실 달려가서 밥 먹고, 뭐 좀 내가 먼저 먹을 거야 해서 너네들 가가지고 밥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너네들 경쟁 진짜 안 돼. 경쟁하면 안 되고, 차근히 가서 밥 먹는 것도 좀 천천히 가서 먹고, 그냥 좀 여유를 가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네들의 행복하는 것에 가장 큰 약간 중요한 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 그리고 이 옆에 그림을 보면, 이거 같은 경우가 미국 저기 타임즈에서, 뉴욕 타임즈에서 나온 한국인들, 그런 학생들을 묘사한 그런 그림이래. 이게 뭐 하고 있어? 친구들 다 공부하고 있잖아. 그래서 너네들이 지금 외국 사람들이 보거나 선생님 입장에서 봤었을 때 너무 여유가 없고 공부만 하고 너네들 무엇이 될까 불안감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네들이 어떤 걸 할 때 가장 행복함을 느끼고, 어떤 걸 했었을 때 자신들이 보람을 느끼고 여유를 느끼고 행복함을 느낄지, 그리고 편안할지, 이걸 가장 찾는 게 일단 급선무야. 너네들은 지금 1학년 수업이기 때문에 급한 게 없어. 사실 너네들 아직 1, 2, 3년 이렇게 있잖아. 뭐
급할 수도 있어. 뭐 급할 수도 있는데, 급하다가 선생님 입장에서는 급하다가 체할 수도 있으니까 너네들이 정말 행복한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여유를 가지고 뭐 어려운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와서 상담도 하고, 우리 학교에 되게 좋은 선생님들도 되게 많으니까 가서 상담도 하면서 너네들 진로도 고민해보고 너네들의 나아갈 그런 삶의 방향들을 좀 약간 제시받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아동들은 행복해야 된다. 너네들도 아동들이 되니까 이 단원에서는 가장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학습 목표, 가장 큰 목표는 너네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 유튜브로나 줌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지만, 비록 이런 환경이지만 선생님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환경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과제들을 너네들 단톡 그 개인방에 이렇게 뿌려줄게. 그래서 너네들도 과제들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행복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너네들 와서 나중에 와서 활동 한번 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동의 권리, 뭐 학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울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도록. 오늘 수고했고, 선생님이 이거 유튜브 빨리빨리 올려줄게. 안녕.